인생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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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날씨는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비가 좀 오니까 괜찮네요. 네, 이제 좀 뭐 다닐만 하고 제가 어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남한산성을 갔다 왔는데, 네, 와 사람들 많더라고요. 오전인데도 네. 열심히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올라갈 때 한쪽 다리 걷고 올라갔어요? 한쪽 대를 왜 걷고 올라가요? 이거 네. 애인 구한다는 표식이래요. 아, 산에서 그래요? 등산할 때 아줌마 아저씨들 한쪽 다리를 걷고 있으면 그럼 와서 나한테 헌팅 해주세요 이런 거야? 네네 나 애인 없음 애인 구함 이런 뜻이래요. 제가 등산했을 때는 평균 나이 한 60세 정도 되신 분들만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평일 낮이니까. 감히 제가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네. 물도 위아래가 있는 그분들 먼저. 쌤 완전 걷고 있었으면 거기서 대시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도덕이 없네. 상도덕이 있지. 예, 제가 거기서 거두면 안 되죠. 예. 이제 등산 다닐만 하더라고요. 날씨도 시원하고 이렇게 햇볕이 좀 있었는데도 그늘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밤비님은? 놀러 다니고 뭐 그냥 잘 지낸 것 같은데요? 뭐 운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무슨 운동하고 운동? 있어요. 헬스 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집 바로 앞에 생겨가지고. 요새는 헬스장도 비용이 좀 싸진 데도 많아서 막 3개월에 뭐 12만원? 9만원 막 이렇게도 있고. 얼마인데요? 네, 그 정도 싼 것 같아요. 네. 반년에 30만 원인가? 6개월에? 네. 5만원? 5만원씩? 네. 사람은 어때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럭저럭. 너무 많으면 이제 운동기구가 없어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좀 싼 데 끊었거든요.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사람이 아령 숫자보다 더 많아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중간에 해지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갔는데 네. 첫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런닝머신 자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빨리 올라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날부터 엄청 한 거예요. 많죠. 다음에는 네. 그럼 런닝머신 하나에 2명씩 뛰세요. 남이 하고 있으면 뒤에 쓱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실례합니다. 버튼 눌러가지고 속도. 좀 더 올릴까요? 그리고 힘들면 앞사람 어깨 잡고. 네. 잘하면 유튜브 스타 되겠는데. 그렇게 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청건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뭐 전 똑같죠. 뭐 회사 갔다 운동하고 술 마시고 뭐 그렇죠. 술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그렇죠.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운동은 어떤 운동? 운동 전부터 하던 거, 뭐 크로스핏 같은 거. 네. 열심히 하시는구나. 살이 음. 안 찌세요? 저요? 네. 많이는 드세요? 저요? 저는 운동할 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 좀 많이 먹어갖고. 찌고 싶으세요? 청건님은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보기 좋은데. 제가 지금 찌우려고 좀 억지로 많이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찌는 법이 있는데, 코코볼 같은 거 있잖아. 컴프레, 이거 우유에 타 먹으면은 진짜 빨리 찝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드셔보세요. 근데 그거 먹으면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을 텐데. 그것도 먹고 밥도 먹어야죠. 괴로워한다.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살쪄야 되겠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저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초코파이 막 10개씩 먹고 그래도 안 쪘어요. 근데 확실히, 그때는. 나이 먹으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절식을 해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근데 청건님은 진짜 이게 기본적인 대사량이 좀 높은가 봐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드세요? 네. 특히 운동 안 할 때는 더 안 먹는 것 같고. 왜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내가 여자보다 입이 더 짧은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청건님 식사하실 때 보면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봐도. 네. 내가 여기서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 그래요? 여기서 밤비님이나 여기서 먹을 때 제가 좀 과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먹었다고? 일반 회사에서 뭐 남자분들 드시는 엄청 많이 거에 먹죠. 비해서 훨씬 안 드시는 거. 일반 분들은 많이 먹죠. 그래.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여기서 먹은 게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맥시멈으로 먹는 거예요.
저는 뭐 더 줄여야겠네요. 제가 요새 많이 줄였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로 줄였냐면 일반 여성분들이 먹는 것보다 더 적게 먹을 거예요. 하루 먹는 양이. 예, 일반 삼식 하시는 분보다. 진짜입니다. 예, 삼식 하시는 분보다. 저도 여기 녹음할 때나 이럴 때 더 많이 먹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평소에는 잘 안 먹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공포. 네. 예, 지금 여름이 조금 지나갔지만 아직 너무 시원해졌어요. 아니 아직은 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공포의 이야기로 연장을 해야죠. 2부. 예, 우리 또 밤비님이 준비해주신 네. 스릴러의 배가. 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막 원래 잘 찾아보고 그냥 그러는데 이번에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자세히 읽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 너무 일본틱하지 않아? 그쵸. 너무 일본틱한 거. 그래서 더 네. 전 재밌는데? 그렇지 않나요? 약간 섬뜩하면서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죽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 난 처음에 이 내용을 만화책에서 봤거든요. 만화책에서요? 네, 만화책에서 보고 와 이렇게 하고 다 보고 났는데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실화라고 거기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위키백 거기를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아무튼 우리나라는 약간 살인이 일어나면 뭐 충동적이거나 이런 건데 확실히 일본은 그렇다기보다는 좀 치밀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되게 또라이 같고. 예. 사회 문화가 약간 관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런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일본 가면요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좀 그래요. 그 스트레스들을 다들 어디서 푸는지 빠친코로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남의 눈치 좀 보고 뭐 이렇게 체면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를 당하시는 이제 피해자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도 좀 한몫하는 거죠. 아무래도 확실히 일본도 약간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니까 엄청 심하죠. 예. 그러니까 더 쉽죠. 피해를 당하기가 피해자들이. 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이 기타 규슈 감금 살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기타 큐슈 감금 살인 사건. 네. 네. 요새 그 진에어에 땡처리 기타 큐슈 비행기 편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사건 검색할 때 처음에 기타 큐슈 이렇게 검색했는데 막 여행 엄청 뜨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꽤 시골이에요. 거기가 야쿠자라도 유명한. 맞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처음에 보도될 때 좀 축소돼서 보도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동네 자체가 원래 야쿠자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동네 이미지 완전 망한다 해서 좀 축소해서 보도하고 그랬. 일단은 범인 이름이 마스나가 후토시인데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 여자 이름이 오카다 준코인데 준코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별로 남자 경험이나 연애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범인이 이 여자랑 동창이었대요. 그래서 뭐 졸업앨범 같은 데서 찾아보고 연락을 하면서 꼬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남자는 그 당시에도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을 임신시켜가지고 전학 갔던 일도 있었고요. 일단 유부남이니까 그 여자 집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뒷조사를 했는데 재산 상태나 이런 것만 알아본 거예요. 이런 개또라이인지 모르고. 아니 근데 어떻게 유부남인데 집에서 허락을 하죠?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이놈이. 네. 이놈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근데 솔직한 거 아니에요? 나 유부남이니까 뭐 그래도 사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지? 그거를 진짜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완전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가 시골이었고 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던 때가 80년도래요. 그럼 더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날 일인데
이 남자가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 이러고는 진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설득이 됐어요. 뭔가 막 얘기를 했나? 뭐 돈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헤어지겠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자기 와이프랑 뭐 헤어지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말빨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처음에 뒷조사해보고 이러고는 막 헤어져라 이랬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잘 사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여자가 우연히 자기가 옛날에 남자를 뭐 스치듯이 사귄 거? 그냥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부터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뭐 때리고 이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일기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스토리가 적힌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이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추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일기 쓰지 마십시오. 제가 지진이랑 있었던 거. 사실 그거 뭐 그놈도 또라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거 보면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약간? 예.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일기를 왜 썼어? 담비님 같으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 여친에 대한 이런 러브레터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읽어볼 것 같아요. 뭐야? 이러면서 읽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족쳐야 되나? 제2의 이 기타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겠네요. 근데 이게 마음은 네.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검사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아, 딱, 스트레스 에이, 받으니까. 안 볼 수 있나? 딱, 그게 딱 상자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놈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런 거 걸리지 말자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무튼 그때부터 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추궁을 막 하나하나 하고 이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뭐 믿어주겠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자가 그러면 가슴에 담뱃불로 뭐 지지는 걸 하면 자기가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담뱃불로. 담뱃빵. 그렇게 자세히 있고 왜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 예, 예. 그 남자도 이제 간을 봤겠지. 아, 얘는 이렇게 추궁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하면서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뭐 내가 담뱃불로 이제 지지는 것까지 던져봤는데 그것까지 했잖아. 아, 얘는 내 말 잘 듣는 애네. 라는 게 이제 그쪽에 그때쯤 아마 얘가 처음에 그걸 좀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 사주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주를 모르지만 식상보다는 인수 위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인수 계열. 그래가지고 관인이나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거 범죄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뭐 계기는 그거를 발견한 때부터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런 종류의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랬을 때 그게 먹히는지 그치. 귀신같이 알 수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본 거겠죠. 네, 아마 그리고 그 일기장도 얻다 걸렸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쵸, 이미 그 전부터 드릉드릉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거 하나 걸렸으니까 이걸로 추궁하면서 보는데 여자애가 막 당황하고 네, 맞아요. 또 몇 대 때렸는데 가만히 있네? 하면서 이제 강도 높여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봤겠지. 네.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식상이 있으면 남자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일기장으로 이렇게. 야 그럼 너는 너도 전 여자친구랑 막 이러면서 이제 받아치잖아요 보통. 내 걸 왜 봐? 맞아요. 내 걸 왜 봐? 막 이렇게. 미친놈? 막 이러면서 막 하겠지. 장난하냐? 막. 너도 한번 보자 하면서 집 지져가지고 그거 찾아내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그냥 넌 유부잖아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여자는 그 순간에 얘가 네가 잘못했어 하니까 내가 잘못했어로 간 거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적당한 이제 식상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받아칠 수 있는. 네. 일단 남자 사주 볼까요? 네. 네. 우리가 또 제대로 깔려면 남자 사주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 생년월일이 공개돼 있네요. 일본은 다 까더라고요. 얼굴도 다 까잖아요. 맞지? 네, 얼굴도 이거는. 봤어요. 네. 일단 사주가 신축년, 임진월, 신묘일주고요. 사주 본원이 차력법이 신축년, 갑오월, 을해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신묘일주.
특수한 성격을 가졌고 식상이 인수에 대해서 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식상에서도 조금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또 차력법에는 오히려 식상이 주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또 식상이 또 발현되는 또 특이한 구조가 돼 있죠. 아무튼 좀 신묘일주는 말빨도 좋고 약간 좀 변태적이거나 기행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실제 머리도 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60개 일주 중에도. 그러니까 근데 그 머리가 좋은 거를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쓰는 거라기보다는 신묘일주는 좀 작은 규모의 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좀 더 이런 짜잘한 장치나 이런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에 더 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신묘일주들이.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사실 그 여자 하나만 학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 가족들을 다 정말 완전 다루고 네. 장난 아니거든요. 예전에 사주 배우기 전에 그 사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런 이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지 생각했는데 네. 봤을 때 되게 표가 나나요? 네, 표가 나는 사주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되게 활동적이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이 사주가. 사람들 네. 만나는 것보다는 좀 비밀이 많은 사주 유형이기 때문에 더 능했다고 봐요.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 많고 이러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원래 친구들도 막 친해가지고 야 니네 집 놀러가자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야 너 또 결혼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들키는 것도 당연히 좀 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건에서 진짜 사람이 되게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친구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주 자체가 좀 본원 보면은 가족이랑 안 친한 일주 중에 하나고, 신묘일주는 차력법 보면은 오히려 가족이랑 또 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공존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이 여자, 네. 자기 이제 여자 중코 네. 내지 가족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도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의뢰일주는 가족 중심이니까. 만약에 완전히 등져 있거나 아예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정이 어렵겠네. 어렵죠. 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그냥 오히려 가족을 피하게 되고 여자 가족도 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그걸 아니까 자기 가족들이랑은 애매하게 좀 친한 듯 안 친한 듯 하면서 상대방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런 걸 또 조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본원 신묘에 뭐 차력 뭐 가족 중심이 아닌 일주가 끼면요. 그냥 만약에 중코가 우리 집 놀러와 이렇게 남자친구를 불러도 이따 니네 가족들도 불편해 이러면서 안 가 보통 남자들은요. 그쵸. 얘는 되게 당당하게 네, 부모님 네.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할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네. 보통 안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특이하죠. 스토리를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 가족들만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않고 이 이상의 가족 중심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족들한테만. 근데 이 사람이 네. 그 집도 되게 부유했거든요. 네. 집도 되게 부유해서 그 집안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개막장으로 해갖고 사업을 사업가 사주가 아니라 실패예요. 완전 진짜 막장으로 네. 이불 사업인가 그랬는데 그 손님들한테 안 좋은 상품을 억지로 강매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야쿠자들이랑 다 연관이 있고 니네들 이거 안 사면 진짜 다 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팔고 직원들한테도 매출이 안 나오면 막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전기 고문하고 이러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그만둘 생각조차 못했대요. 후덜덜하면서 야쿠자들이 뭐 도망가면 뭐 야쿠자들이랑 연결돼 있어 다 뭐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한 거의 그 사업도 한 10년 정도 어떻게 끌고 가다가 근데 그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막 강매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사업이 망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가끔씩 솔직히 차쌤 이 사람 어때요? 그러면 전 사업 안 되는데 그런데 벌었는데 돈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친 겁니다. 네. 얘처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취했거나. 근데 이제 삼자가 보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쵸, 그냥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법을 사용했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거지 정상적인 사업가들끼리의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번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슷한 구조의 사주는 그 감옥에 가서 보면 네. 사기꾼 유형에 많을까요? 아니면 폭력범 쪽에 많을까요? 사기꾼이 훨씬 많죠. 사기꾼 쪽에? 철저하게. 어떤 걸 봤을 때 그 일주하고 너무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다.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게 헷가닥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성적이면 폭력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보스라든가 보스면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근데 이 사주는 보스형 사주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너무 이성적이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 상황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사기, 경제사범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보면 가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완전히 통제를 하거든요. 한 10명 넘는 가족들을. 그러려면 되게 사람을 잘 다루고 막 사람을 잘 다뤄서 통제한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나 이런 걸로 뭐 잔머리를 써서지 사람을 잘 다룬다는 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카리스마나 분위기로서 하는 거지. 두드러 패고 다루는 게 그게 잘 다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관리자 사주들이 있거든요. 관리자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떨 때는 포옹해주고 어쩔 때는 좀 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좀 포옹을 해줘야 사람들이 다루거든요. 카리스마에. 근데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고통 주고 하면은 막 정기 고문도 했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사실은. 따르는 게 아니죠. 근데 정기 고문은 좀 나중에 시작한 거고, 그전에는 이제 이거 얘기를 좀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가족에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나중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끔 다 얘가 조종을 해요.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서 사람들 약점을 잡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학대당하고 계속 이러면서 막 붙잡혀 있고 중간에 자살 시도도 하고 하는데 못 죽어요. 그래서 계속 이 남자랑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 이 남자한테 종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도망도 못 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부모도 신고도 못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괴로우니까 여동생이 좀 나돌았나 봐요. 그리고 이놈이 사업이 망하면서 막 집에서 계속 돈 끌어다 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여동생도 막 돈 주고 부모님도 막 돈 주고 하는데 계속 그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동생이 좀 나돌아다녔나 밤에 좀 돌아다녔나 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남편이 이 사람한테 와서 요즘 부인이 너무 집에 안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캐치해갖고 또 어디서 그런 약점을 잡았는지 이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 중절 수술을 했었대요. 그거를 알고 딱 킵을 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살짝 흘린 거예요. 그리고 자네 원래 이 집안에 와서 이 집안 재산을 받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간질을 한 거죠. 네, 이간질을 되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장인이랑 그 여동생 그 와이프는 자네한테 맞아도 뭐 별로 할 말도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이 남자가 여동생이랑 장인을 폭행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고 와서 뭔 얘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쌩까면서 자네 여동생 같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이면 이 새끼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면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그때부터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끔 되거든요. 그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한 건지 그 여자 엄마랑도 육체 관계를 맺었대요. 그 장모가 아마 헤어지게 하려고 따로 뭐 보자 이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그때부터도 장모랑은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원래 이 사주가 좀 그래요. 나이 많은 여성분도 좋아하는 사주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유부인 상태에서 이 중코를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유부녀들이랑 동시에 한 8, 9명을 막 그러고 있고 사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의 약점을 하나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딸이 엄마를 정기 고문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죽은 현장에 타일 같은 거를 또 아빠가 갈게 만들어서 아빠도 공범처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교묘하게끔 서로 가족들 모두 약점을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는 사건이 되게 심화돼서 가족들이 다 얘한테 돈 바치고 아까 전에 그 뭐 장인 때렸던 그 남자도 이 남자한테 막 돈을 갖다 바치고 있고 갖다 바치면서 뭐 서류 같은 거를 계속 작성하게끔 만들어요. 뭐 가족들이 어디 나가서도 뭐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보고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뭐 거의 서로를 감시하는 이제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네.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전부 자기한테 허락 받고 가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방에서 방 사이를 걸 때는 전진포복을 시켰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룰도 만들어서 네, 한겨울에도 한 겹만 입게 하고 맞아요. 옷을 막. 그리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여자든 남자든 상의를 탈의하고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지. 이사주가 약간 사이비 종교 그 교주 이런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사주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 이게 이런 애들을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라고 보면은 완전한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이사주는 감정이 없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즐겼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머리를 어디까지 될 건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든가 좀 더 그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라 그랬으면은 좀 더 그냥 일찍 죽이지 않았을까? 그게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하고 좀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본 게 소시오패스의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시오패스는 인간의 감정에 동감을 못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차가운 공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면 이 사람이 슬픔을 느끼면 나도 같이 슬픔이 전이 되잖아.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여기서 슬픔을 느끼는 게 뭔지를 알고 이게 로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는 하고 있어. 단지 동감은 못할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차가운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제 조율하거나 갖고 놀 줄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뭔지를 아니까. 뭐 비슷한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있대요. 그 IQ가 되게 높은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IQ가 거의 막 한 200? 막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요. 그 메커니즘을 더 생각하게 된대요. 그냥 진짜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손을 잡으면 그렇게 어떤 게 통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소시오패스이지 않을까. 그걸 너무 약간 감정이라는 것보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느껴서 이사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시오패스 특징이 이제 그거 뭐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네, 맞아요. 네, 그 상대방의 인격이나 존엄감을 계속 훼손시키면서 너는 자존감을 가질 만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면서 본인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게 만드는 걸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야 본인한테 의존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얘가 인간으로서의 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 나 소시오패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제 익명으로 자기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겁이 없고 무서운 게 없어.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다 거짓말만 했어. 자기 말에 진실은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자기는 알고 실제로 망친 사례를 써요. 자기가 자기 여자 상사를 되게 잘 나가는 금융회사에 막 하는 엘리트 여자를 마약 정기까지 빠뜨리는 그 과정 같은 걸 이제 묘사하는데 이거랑 비슷해. 이 내용이랑. 그러니까 그 여자의 뭔가를 하나씩을 자꾸 부셔나가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직업도 그만두게 만들고 이 여자를 계속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밌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자기는 그 여자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 여자가 원하는 걸 난 줬을 뿐이다. 근데 약간 또라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말 되게 잘하지 않아요? 되게 자기는 일도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근데- 도와준 거야. 근데 지금 청건님이 말한 게 되게 일상적으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진짜 뭐 학창시절에 맞아요. 일진들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은근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빈도로 보면은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흔해요. 그래서 뭐 네, 스티브 잡스나 뭐 CEO들이나 네. 잘 나가는 이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소시오패스라고 그럴 얘기를 수 있을 하잖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수트를 입은 뱀이라고 하나 소시오패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상대방을 잘 다루고 사업수완이 좋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설득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 딱 긍정적인 걸로만 얘기 들어보면 완벽한 지도자야. 가끔 저는 네. 부모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실제 네. 사주 분석하고 하면서 있습니다. 실제 자기 자녀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해요. 자기 자녀한테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제 욕구가 있어갖고 네.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뭐 네. 살인범이나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 사주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피해자 사주에서 더 크게 나올 거다라는 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는 사페 티가 좀 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페냐 아니냐가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고 네. 얼마나 그냥 순간적이었냐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이었느냐가 되는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면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지. 네. 그리고 순간 우발적인 건요. 그냥 일반인들의 상황이나 피해자 네. 사주 이런 데서 그냥 발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좀 우발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감형돼요. 그쵸. 이 계획적인 네, 맞아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건도 집행유예 가는 네.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해봤자 뭐 한 3년 뭐 살고 나온 경우도 있고. 맞아요. 살인해도 거의 막 몇 년 안 살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저질렀지만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다. 그러니까 감형을 하는 거고 이 새끼는 무슨 계획적이고 너무 지속적이다. 판사가 느끼기에. 그러면은 이제 세게 때리는 거죠. 이 새끼는 원래 인간이 원래 이런 새끼다. 어차피 또 풀어줘도 또 이럴 놈이다. 또 이런 애들을 찾아다니겠지. 네. 먹잇감을 찾듯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형벌을 크게 주는 거고요. 이야기가 더 할까요? 중코. 네, 여기서 죽은 것만 일단 추려서 이야기하면 네. 중코에 아빠가 죽거든요. 근데 그게 중코가 아빠한테 정기 고문을 하라고 이놈이 시킨 거예요. 시키던 중에 아빠가 죽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번에 죽은 거는 이 엄마가 죽는데 엄마가 정기 고문을 너무 거듭당하니까 미쳐가지고 계속 괴성을 지르고 하니까 또 그게 알려질까봐 이제 소리 지르고 이러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여동생이랑 준코랑 그 사위 있죠. 셋한테 시켜서 셋이 죽이게끔 해요. 근데 이 정기 고문이 사실 일반 분들은 좀 하기 쉽지 않은데, 그쵸?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회사 할 때 회사 직원 중에 전기기술 능력자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살짝 약하게 전류가 짜릿하게 흐르게끔 손끝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난을 치는 거 보고 나도 하게 알려줘 했는데 그게 사실 전기를 높이기만 하면 고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부터 이제 직원들도 하고 여기 식구들한테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군대 때도 있었거든요. 예? 상황실 하면 이제 무전기 있잖아요. 그 약간 전화기 같은 무전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일부러 이등병들한테 이렇게 갖다 대게 하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렇게 해도 나중에 걸리면 영창 가고 진짜 그렇게도 약간 군대에서 괴롭힘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근데 약간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그런 끼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폭력성이랑 당연하죠. 완전 예. 또라이같이. 그래서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진짜로 솔직히 영창이나 네. 그런 거 남자친구가 갔다 온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진짜 영창 안 간다니까요. 그런 짓 하니까 영창 가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고문을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어렸을 때 저희들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냉장고에 딱딱이를 애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은 전기 오르고. 근데 약간 진짜 그런 딱딱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어디 집어넣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그거 묘사된 걸 봤는데 진짜 그거 당하고 나면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랑 막 신뢰하고 완전 장난 아닌가 보더라고. 너무 그쵸. 무서워진대요, 그 놈이. 근데 이놈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문하고 한 거를 자기가 1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시켜서 하게끔 된 거잖아요. 서로한테, 그쵸?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얘가 죽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이렇게끔 말을 하게끔 어떻게 귀신같이 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디나 그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할 때 너 가서 쟤 죽이고 와. 뭐 조폭도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대놓고 네. 하나? 그거 뭐 그쵸.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네네.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네네. 하는 거지 뭐. 영화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조폭 두목이. 거의 요새 좀 그러네, 우리 구역이. 이러면 알아서 밑에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치. 처리하고 오고. 그 왜 회사에서도 상사가 좀 자기가 얘기하기 좀 그런 거 할 때 돌려 얘기하잖아. 그러면 밑에서 그냥 뭐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약간 이제 바보 같은 애들은, 예? 이러고 눈치 없이 막 계속 물어보고 막 계속 물어보고, 딴짓하고, 다른 거 처리하고 오고 막. 전화 왔는데 막 부장이 하고 있는데 부장님 전화 받으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매기려고. 그러든가, 보통 여직원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남자 밑에 직원들은 진짜 몰라서 하는 걸로. 하면 걔는 진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씨. 예. 아무튼,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죽은 게 그 여동생이 전기 고문이 거듭되니까 청력이 약해져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슬리니까 그 여동생의 딸이랑 그 사위 있죠. 사위면은 이 여자 남편이잖아요. 네. 그 둘이 죽이게끔 만들어요 또. 그러고 이거 너무 진짜 많이 죽여가지고. 거기까지 하죠. 네. 그러고 뒤에도 계속 죽거든요. 네. 그러고 막 10살짜리가 5살짜리를 죽이게끔도 되고. 그러니까 막 가족이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네, 그 맞아요. 시체를 처리한 게 거기서 네. 이제 토막을 내고 네. 바다에다 버린.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잡혔는데 증거를 못 찾았다고 증거가 하더라고요. 진짜 없었대요. 네, 그 파이프 배관까지 다 교체를 했다고 타일부터. 네, 그러니까 맞아요. 혈흔도 나오기도 어렵고 DNA가. 근데 바다에다 버리면 진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돌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지 그러면 시체를? 시체를 못 찾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가 진짜 주도 면밀해서 한 명씩 죽일 때마다 타일이랑 배관 이런 걸 다 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막 사위시키고 누구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점이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 잡힌 약점들은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엔 점점 살인에 가담하게 되는. 정작 그놈이나 죽이지, 죽이는 김에. 만약에 그러면 진짜 그쵸. 사람들이 참. 그리고 근데 아마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만약에 알았으면 그 아빠들은 얘를 죽이려고 했겠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타일 한 번만 갈아주면 끝나겠지. 네. 뭐 배관 한 번 갈아주면 끝나겠지. 네. 요거 한 번 해주면 끝나겠지.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더 잡히고 더 잡히다가 더 깊어진 거겠죠. 참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보면 이 가정만 이렇게 몰살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유부녀들 만나면서 그 집도 망치고 거기서부터 누구 한두 명씩 죽이고 뭐 부동산 업자도 뭐 약점 잡아가지고 재산 다 갈취하고 그 집 딸도 여기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애들이 또 4명인가 있거든요. 그 4명을 걔한테 기르게끔 시키고 아주 뭐 가관이에요. 그래서 그 10살짜리 애가 도망쳐서 10살 아니었어요. 몇 그 고등학생인가 하는 여자애였거든요. 네, 걔는 그 중간에 사기친 그 부동산 업자 있죠. 부동산 업자 딸인데 그 부동산 업자한테 또 돈을 다 갈취하고 되게 사소한 약점 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사소하거든요. 그거를 잡아서 협박을 해서 뭐 재산 다 갈취하고 또 집에 가둬놓고 전기 고문해서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딸이 이 남자가 부인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딸 데리고 와갖고 딸은 그 집에서 완전 또 남의 집에 이 딸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살아남은 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신고를 한 건가요?
신고를 안 했고요. 처음에 네.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 해서 나갔다가 뭐 또 붙잡아서 들어왔다가 다시 또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그 조부모들이 신고를 해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잡혀서 네. 그렇게 이야기가 막을 내렸죠. 네. 그래서 준코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네. 했고 그놈은 사형. 네, 맞아요.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을까요? 집행된 것 같던데요? 집행이 됐나요? 아닌가? 일본도 그건 사형 집행하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준코가 근데 되게 그 이후에 되게 행복해했다고 오히려 감옥 가서. 네, 맞아요. 예. 처음에 이놈을 검거를 했는데 증거가 너무 진짜 없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시체도 없고 이렇고 그 남은 뭐 준코나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가족이 8명 죽어가지고 뭐 족칠 사람도 얼마 없었는데 준코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너무 좋더래요. 여기는 책 독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고 가게 하고 막 참게 하고 되게 그지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화장실도 잘 보내준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준코가 협조하면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도 입증을 할 수가 있구나. 시체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근데 증인만 있는 거죠. 증거가 있었대요. 예전에 타일을 갈거나 이랬을 때 그 영수증을 다 모아놓고 있었대요. 준코가 모아놓고 있었다고. 네, 그런 거 다 모아놓고 그 갈았던 얘기들, 뭐 연장 산 것들 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없었으면은 또 약간 넘어갈 뻔한 큰 사건이기도 하죠. 아무튼 사형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면 자기는 진짜 살인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되게 손 안 대고 코 풀고 되게 여러 명을 제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똑똑하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이 사건 봤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똑똑하죠. 그리고 제가 사주를 보면 어렵다라는 게 살인을 하는 사주인지 아닌 사주인지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그쵸? 이 사람은 살인을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주에서 살인이라는 의미가 되게 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로 뭐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터뜨린 사람 뭐 100만 명 죽인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는 폭력성이 보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폭력성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네. 얘가 폭력은 밥 먹듯이 잘 썼거든요. 근데 그 폭력이 우리가 폭력성이라고 하면은 때려 부시고 때리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딱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애들을 훈계할 때 그걸 폭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의 그냥 버릇을 고쳐야겠다.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폭력성이라고 의미 부여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내킨다는 느낌이니까. 이거 사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사주의 레벨?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을 버는 거? 아니, 네. 돈을 번다는 의미에서는 높진 않아요. 돈을 번다는 거에서 높지 않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좋은 학벌이나 이런 건 가질 수 있어요. 네. 회사 같은 데서는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그렇진 안 돼요?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학력을 갖되 그만큼의 성공이 안 돼요. 학력에 비해서 이 사주가. 그래서 그게 애매하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머리는 있어요. 좋고요? 머리는 좋고요. 머리는 좋은데 사회적으로 성공은 못하고 네. 말은 잘하고 네. 그럼 사기꾼 해야겠네? 그쵸. 약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학력이 좋으니까 사기치기도 좋고 약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유부녀들 꼬이고 다녔을 때는 되게 사기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뭐 사기치고. 대기업 다닌다고 그러고 뭐 좋은 대학 다닌다 뭐 나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건 모르겠는데 돈을 되게 잘 뜯었더라고요. 초장부터. 그러니까 그건 사기친 거네. 맞죠? 네, 사기친 그 거네요. 유부녀들 만나면서 돈을 초장부터 되게 잘 뜯고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자가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좀 귀속된다 싶으면 이제 그 집에 상주하면서 뭐 일상적으로 때리고 한 명 유부녀는 창문에서 뛰어내린 여자도 있었어요. 도망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엔 사기를 치려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생기든 일반적으로. 네. 실제 고학력자들이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사기꾼들 중에도. 저학력자들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큰 사기꾼들은. 그래서 막 진짜 외국 대학 나오거나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은근히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사실. 네, 누구도 만약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싶어도. 그렇지 뭐 뻐렁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속는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속는 거지 사실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사주는 좀 일부 거기까지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엄청 잘 꼬시잖아요. 네. 왜냐면 이사주는 잘 꼬시는 게 막 이쁜 여자를 꼬시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애 키우고 있는 과부 같은 여자들. 그러니까 좀 네. 마음적으로 이제 한마디씩 던져주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막 콧대 놓고 막 이런 여자들이 아닌 좀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인 사람을 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 그 먹잇감 찾듯이 찾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근데 되게 귀신같이 잘 찾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리 분석하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있어요. 아, 얘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사주가 약간의 그 아줌마 느낌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개인적인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애초에 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성상이 예쁘고 어린 여자라고 하면은 힘들었겠지. 그 여자들이 안 만나는 남자로 어차피 유부남에 막 이러니까 뭔가 좀 가까이 있어요. 좀 이상하고 사람 상태가. 근데 이 사람이 고른 여성분들이 좀 그런 여성분들이니까 좀 훨씬 수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중간에 도망간 여자들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도망쳤어야 되는데. 저도 그쵸? 생각했어요, 진짜. 그냥 부지런해서 그래 사람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분들은 사주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식상이 강한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관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아까 그 중코가 관인 구조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관이 있을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인수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비님이 만약에 인수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반비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거를 교육하면요. 반비님은 그대로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거르지 않아요. 재성이 있어야 걸러요. 보통. 근데 재성이 또 너무 많으면 삐뚤게 거르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거르지 않고 또 받아들이니까 야, 너 저 사람 어떻게 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요. 진짜 그대로 따르는 계열이 많아요. 인수가 많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환경이 중요해요. 근데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이 사건에서 제가 중간에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준코가 한 10년을 학대를 당하잖아요. 그러고, 약간, 뭐라고 하지? 술집 같은 데도 보내서 막 일 시키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놈이 여자가 도망갈까봐, 밤에 호스티스 하는데 주인한테 전화를 시킨 다음에 쌍욕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얘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만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소문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드니까 바깥에서는 뭐 일하고 와서 오지, 집에서는 뭐 맞지, 뭐 통제당하지 이러니까 중간에 한번 도망가거든요. 근데 엄마랑 부모님한테 와서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부모님이 그놈이 자살을 했다 그랬나? 하여튼 죽었으니까 장례식이니까 와라라고 얘기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여자가 이 악마 같은 놈이 죽었구나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막 영정사진 있고 이러는데 옆에 장롱에서 나왔대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진짜 복잡해서 이런 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보다가 나중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자기가 진짜 다 믿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엄마가 진짜 그 악마 같은 놈이 진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 이러고 좀 돈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막 여기 무기를 하나 옆에다 놓고 그거는 같이 가죠. 네, 맞아요. 관 하나 뜯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식상의 유무의 차이. 맞아요. 그리고 재성이 있냐? 재성이 있으면 야 뻥치지 마요. 막 이렇게 안 믿고 그런 것들도 한번 반항심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수가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가 그거는 인수가 있는데 정말 좋은 가정에 태어났을 때의 얘기지. 그건 또 사주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육친 관계는 항상 장단이 있는 거거든요. 재성에 좋은 점도 있고 다 장단이 있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 얘기가. 이 사주 구성 갖고 있는 사람 보면 피해야겠네요.
이사주요? 아니 근데 또 그렇지 않죠. 아, 이사주에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 청취자 중에 있습니다. 네. 청거님 근데 저도 조심하시죠. 생각한 게 한쪽 네. 판 정도는 네. 이렇게 된 사람들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흔한 구조의 느낌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되게 네. 흔템이지 않냐고 한 게, 네. 뭐, 을해일주에 갑오월이나, 뭐, 신묘일주에 임진월인데, 이렇게 뭐, 임수를 신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구조는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근데 결국에는 환경이 다르니까 음. 네, 다 이렇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오면은, 아, 이 사람은 좀 약간 되게 차갑고, 뭐, 약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누구한테? 뭐, 상담자가 네. 예를 들면은, 뭐, 남친이라든지, 뭐, 결혼 상대자다, 이러고 데리고 왔어. 별로라 그러죠. 이 사주는 별로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 이 스토리로만 보면 이사주를 만나는 여자는 와서 물어볼 생각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물어봐도 음. 제가 다 얘기해도 그냥 아 그래도 해야지 하죠. 아닌데요 이러고 아닌데요 따뜻한데요 막 아니 결혼 전에는 그러지 참 답답해 그게 결혼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다 변하지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이 다 결혼하신 분 다 행복할 겁니다. 이 결혼 전의 모습으로만 살 수만 있으면 다들 행복하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좀 믿으셔도 돼요. 그런 사주는. 네. 아, 그러면은 뭐, 저는 여태 되게 찝찝했던 게 그 범죄자들은 하면서 맨날 그뭐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꼭 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벌어지면 100%가 되는 거니까 네. 저 항상 되게 찝찝했거든요. 그리고 사주를 배우고 되게 많이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남자친구 어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때라는 말이 찝찝했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때라는 게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되게 구체화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들 제 성격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 뭐가 어떻다는 얘기지? 성격도 어떤 성격이 좋은 거야? 맞아. 근데 순둥이 저는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네. 그냥 그 질문을 받으면 연애를 오래 해도 괜찮아? 연애를 오래 한 다음에 결혼을 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 거로 그냥 그러니까 깔고 제가 그냥 딱 듣거든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맞아요. 얘처럼 이렇게 안 때리고. 그러니까 얘처럼 안 돼 있는 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여성분의 내 남자친구는 어때라는 얘기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래. 예, 가정에 충실하고 바람도 오, 안 피고 맞아요. 잘생겼고 성격도 나를 좋고 사랑해주고.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건데 그쵸?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때라는 질문 자체가 아, 오류가 되게 심한 거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전 아직 아직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 차라리 하나 다 물어보는 게 나아요. 바람은 그치. 필 거야? 예. 돈은 많이 벌어? 뭐는 어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냥 구체화 질문해야지 yes, no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확실하게. 아, 그러면은 이제는 남자친구에 대한 물어볼 때는 뭐 1번 바람을 피겠냐, 그쵸. 2번 나를 때리겠냐, 3번 애들을 잘 길러주겠냐.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그럼 어떻게 물어봐 그러면? 근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제 남자친구인데 결혼 상대를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단점부터 먼저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장점이 단점을 다 희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근데 대부분은 좀 더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단점 위주로 좀 더 말씀을 해드리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같이 살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와닿거든요. 부부관계나 이제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단점 하나 때문에 다 그쵸. 날려버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점을 얘기해주고 이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 근데 질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단점을 본인이 용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 기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죠. 바람 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다 아니라 그래. 다 막상. 아니기는 하는데 네. 또 실제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네. 사실은 또 상담하면서
남자친구도 바람 펴요. 하지만 본인도 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다. 근데 저도 이거 수업을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바람 필 거야. 근데 니도 약간 네. 이렇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근데 사주 보면 사실 보여요. 다 이게 보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타 큐시오 네. 살인 사건. 네. 그리고 짧게 네네. 테디 번디. 네, 테드 번디. 테드 번디. 네. 연쇄살인의 기공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더 선구자죠. 선구자고, 네. 이 사람이 그 범죄 심리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고, 이런 종류의 연쇄살인이 알려진 경우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했던. 그래서 범죄 심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거는 자세히 다루자면 되게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테드 번디를 더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쵸? 네. 우리 밤비님이 기타 큐시에 꽂혀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거 남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테드 번디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네, 살인자가 네. 보여서 테드 번디 네, 사주가 본원이 병술령 기해월 이민일주고 차력법이 병술령 경자월 을축일주. 예. 네. 그래도 사주는 외모도 좋고 그래요. 예, 외모도 네. 좋고 뭐 법적인 것도 관심 있는 사주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맞고 여자한테도 잘해준 사주 맞아요. 이것도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릴 적에 아파트에 이제 학대를 당하면 누나가 이제 데려가서 뭐 약도 발라주고 뭐 옆에서 토닥여주면서 맨날 누나가 울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 인생에서는 거의 가족이 거의 누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도 누나고 나머지 가족 역할도 다 누나가 하는데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매형도 얘를 때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누나가 외면을 해요. 그리고 누나가 또 자기 애기들을 낳았죠. 그 애기들한테 자기가 밀렸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데 자기 엄마가 알고 보니까 누나였던 거예요.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나랑 나이 차이 한 10살 정도인데 그러니까 누나가 되게 일찍 사고 친 거였죠. 불가능하네. 10살 차이인데 그럼 10살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예. 맞네. 맞네. 한 15살, 16살 이런 정도 차이 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얘가 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알고 보니까 엄마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여성에 대해서 뒤틀린 거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되게 공부에 집중을 잘했고 공부를 되게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거든요. 워싱턴 대학의 법대에 진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한 여자랑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얘는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사주가 진짜로 뭐 꼭 살인을 하거나 이런 유형의 사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타 큐슈 그 살인 사건의 그 사주는 조금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은 사주거든요. 네. 거의 흑과 백에서는 완전 흑형에 가까운 사주고 이 사주는 그러기에는 너무 좀 평범한 면도 있고 일부 좀 하얀색에 더 가까운 유형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 사주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좋은 사주로 봤고 오히려 기타 큐슈 걔가 좀 흔템으로 보였는데 사주가 그러니까 그 사주가 흑에 가깝다고 어두운 유형의 사주. 이 사주는 오히려 백에 가까운 사주. 어쨌든 그때 사귀었던 여자 이름이 스테파니 브룩스인데 그 여자랑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그 여자는 집안이 되게 좋았대요. 뭐 교제할 때는 되게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이 그런 신분 차이에 좀 부딪힌 거예요. 여자는 명문가의 자제고 이 남자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사생하잖아요. 그러고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뭐 누나는 뭐 다른 가정 있고 자기가 뭐 내가 누나 아들이야 뭐 이러기도 뭐한 상황으로 되면서 뭔가 되게 좌절하고 그래서 졸업을 못했대요. 성적이 엄청 떨어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살인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얘가 그리고 직업도 무슨 전화라고 해서 뭐 백이 전화 뭐 이런 거에서 상담 같은 거. 네네. 탈인하기
살인이 아니라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화 걸어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일을 되게 잘했대요. 되게 따뜻하게 막 희망을 주는 말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려다가 많이 안 했다고. 오히려 그런 유형의 사주야, 이 사주는. 네. 네, 오히려 사주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유형보다는 살리는 유형의 사주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조인에도 가깝다는 게 약간 활인업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두 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아까 100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살리는 유형의 사주라고는 봐야 돼요. 근데 얘가 그때부터 슬슬 이제 여자들을 죽이고 뭐 강간하고 이러기 시작하는데 강간도 하는 거야? 네, 강간하고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수법도 되게 다양해요. 뭐 침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침입한 거는 좀 나중이고 처음에는 되게 여자들한테 웃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 제복을 입은 다음에 어떤 여자한테는 당신 차량이 도난미수 차량인데 당신 잘 만났다고 나랑 같이 서해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외모가 되게 좋고 수려하고 막 말하고 이런 것도 되게 호감형이 이러니까 여자들이 난 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도 어머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슬슬 뭐 또 죽이고 뭐 길에서 또 자기가 깁스 같은 거를 안 다쳤는데 하고 있으면서 여자분한테 자기 뭐 좀 트렁크에서 뭐 좀 꺼내야 되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같이 가까이 오면은 트렁크를 확 밀어갖고 납치하고 그 다음에 또 디엔드 이렇게 되고 되게 그랬거든요. 뭐 매춘부만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얘는 일반 사람들을 되게 많이 그냥 일반 그냥 뭐 마트 이런 데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냥 막 차 대놓고 자기 차에 뭐 기름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인을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아까 살인을 알 수 없다고 한 게 이 사람은 아까 전화로 그런 거 자살하는 사람들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실제 살린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살인을 많이 해서 죽인 건가 아니면 살린 게 더 많냐라고 하면 되게 모호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린 게 더 많냐는 되게 모호한 게 얘가 뭐 상담하는 일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검거될 쯤에는 법률사무소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얘가 공식적으로 자기가 죽이고 뭐 사체가 나오고 이거는 37명인데 100명 넘게 추산되고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얼마나 더 죽였는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또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살린 일들을 생각하면 그게 또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만약에 일반적인 살인마 사주라고만 하면은 그런 직업을 안 갖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죽이고만 댕기지 아니면 남한테 피해만 끼치거나. 근데 이런 사주는 되게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는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막 사회 하층맨이고 누가 봐도 저놈은 죽이게 생겼다 이런 남자들이 뭐 살인범들이 많았는데 얘는 너무 호남형에 미남에 직업도 멀쩡해 고학력에 뭐 스마트하고 막 그리고 되게 호감형이었대요. 그래서 한 명 여자는 차에 타고 있다가 이상한 데로 가니까 창문 깨고 막 뛰어내려서 막 도망가고 이런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여자 때문에 몽타주가 나왔는데 몽타주가 너무 호감형으로 됐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또 그쯤에 그 동네에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막 전담 붙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동료가 저 범인이 너 닮았다 그러니까 되게 유머 있게 웃으면서 내가 뭐 범인도 닮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인물이 그 전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사주에서 봐도 특수해요. 사회에서 너무 멀쩡하고 호감형의 인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뒤에서는 거의 무차별에 가까울 정도로 막 한 번에 둘 셋도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왜 죽였을까요? 그냥 여성 편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 근데 가서 그냥 꼬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쵸. 그냥 꼬셔서도 되게 잘 꼬셔지는데 그러니까 굳이 막 강간하고 죽이고 이렇게 그 첫 번째 하니까. 사귄 여자 때문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 여자랑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러고는 그 여자를 어떻게든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서 결국에 나중에는 또 만났대요. 또 만났는데 이제 그때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차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여자들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안 죽였네? 저 그 여자 사주가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주가 좋겠죠. 그렇죠. 그 여자는 네. 죽이면은 걸리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랑 관계가 있으니까. 100% 예, 그게 걸리죠. 죽이면 안 되겠구나. 원래 이게 무차별 살인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여자 죽이면 100% 범인인데. 그리고 얘가 길에서 여자들을 자기가 픽했잖아요. 그 여자들이 다 그 스테파니 브룩스 그 여자랑 외모가 다 닮았대요. 37명 누군지 신원이 확보된 인물들은 다 그 여자를 닮아 있었대요. 스테파니 브룩스는 되게 흠녀였나 보네. 아니 미인이었대요. 검정머리 긴 생머리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사진 모아진 거 봤거든요. 네. 얘가 스테파니 브룩스? 네. 걔한테 이제 차이면서 에이 김치녀들 막 이러면서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막 배 가르고 막 이래요. 또 그렇게 한 거지. 일배가 된 거지. 맞아요. 그치. 그냥 칼든 일배가 돼갖고 이제 김치녀를 뭐 다 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완전 좀 변태성도 있어서 막 한 번에 2명을 3명을 이렇게 묶어놓고 뭐 다른 한 명이 강간당하고 죽고 이런 걸 다른 한 명이 보고 막 공포에 떨고 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고 약간 이런 그걸 식으로. 다 자기가 뭐 묘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네. 증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그래도 또 나중에 자기 죽기 싫다고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형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사형 안 시키면 자기가 몇 명 죽였고 어디 묻었는지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쌩까고 아니야 정기의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중간에 탈옥도 한번 해요. 음. 근데 왜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뭐 무차별적으로 그럼 죽이고 다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는 진짜 나가서 자기 탈옥을 했으면 좀 조용히 짜져서 지내야 되잖아요. 짜지지 않고 여자 기숙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한 3-4명을 막 방망이로 막 완전 막 그러고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또 연행돼서 다시 들어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옛날 좀 실제 있었던 사건들 좀 알고 있는데 그 미드 중에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크리미널 마인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야. 실제 있었던 얘기가 미드 중에 있는데 로앤오더? 아니에요. 까먹었어. 따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이 시대가 한 70년대잖아요. 네, 맞아요. 7, 80년대 굉장히 많이 죽여요. 그 시대가 그냥. 그냥 이 시대를 지금 현재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야, 저 새끼 저러고 다니면 100% 잡히는 건데라고 했는데도 안 잡혀. 왜냐면 경찰들이 너무나 무능했었고 이 미국 이때 시대가 너무 무능했었고요. 바보같이 수사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진짜 거기 그 실제 그 드라마에서도 야, 저러고 하면 100% 걸리는데도 안 잡히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막 이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거의 막 사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인사건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시대 때 그렇게 한 게 난 안 잡힐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것 같아요. 아예. 네, 막 그리고 막 진짜 집 마당에 막 무더기로 있고. 네. 근데 바깥에서 의심받거나 이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 막 네. 이런 식으로 대처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지금 현대 뭐 경찰들이 범죄 잡듯이 거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네.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했으면 100% 걸릴 살인을. 테니까. 100%도 걸리고 요새는 더 여자도 만나기도 쉽고 이 시대 때야 뭐 한 집 건너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여자 만나려면 막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뭐 밤사 가면 되니까. 밤사 가거나 아니면 이거 핸드폰 어플로 어떻게 이렇게 하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일배 가서 아니 근데 그러지 김치녀랑 않아도 헤어졌다. 막. 얘는 되게 잘생겨가지고 네. 얘가 그 잡혔을 때 보도가 됐잖아요. 얘 얼굴을 보고 약간 반한 여자가 있어서 그 교도소에서 결혼도 해요. 그쵸.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이놈 같은 경우는 이 시대상이 이 행동 패턴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상을 먼저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시대상에서는 이런 사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사주도 가능했었다. 근데 지금 시대상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조금 더 그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기타 큐슈 같은 경우는 사주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러고 하는 거예요. 걔는. 네.
걔는 개방식대라는 거면 지금 시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걔는 인생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을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여자는 다 만나고 다니고 적당히 다 협박하면은 돈 다 갖다 바치고 뭐 회사에서 매출 안 나오면 직원들 정기 고문하고 근데 아무도 못 그만두고 막 되게 아니요, 만족도가 높진 않죠. 그래요?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유. 오히려 이사주가 더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그 범죄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놈이 되게 꿀 빨면서 편안하게 살았네 이 새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왜냐면 그거 설계하고 감시하려면 본인도 에너지를 엄청 썼는데 그렇지. 차라리 이놈처럼 그냥 여자 어떻게 꼬셔가지고 잘도 꼬셔져 이 사람 좀 쉽게 그쵸? 잘도 꼬셔져가지고 가둬놓고 뭐 강간 한번 하고 살인 딱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강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왜 꼭 죽여야 됐을까? 죽이는 걸로 뭘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풀어주면은 잡히니까. 아니 그냥 꼬셔서 잤어도 됐잖아. 그냥 온라인이지만. 근데 그래서 얘가 되게 이상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근데 굳이 막 억지로 그렇게 하고 뭐 그래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범죄 심리에서 이 인물이 잘 다뤄진 이유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굳이 그러고 희한하잖아요. 알 수 없이. 그러니까 죽여야지 만족이 되는 건가? 근데 그래서 얘는 원인으로 자기 집안 환경 있잖아요. 어릴 적에 학대당하고 자기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누나가 알고 보니 엄마였고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뒤틀린 사고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학계에서는 저는 아닌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냥 처음에 이런 거는 그 우연에 많이 시작됩니다. 이런 살인은. 예를 들어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여자를 딱 했는데 진짜 뭐 원나잇의 생각으로 했는데 실수로 자기가 죽였어. 네, 실수로 잘못하다가 뭐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시다가 물컵을 떨어뜨렸는데 이 여자 인중 급수를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 처리하느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시체를 처리하고 그다음 다른 여자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연히 그 시체를 발견했다. 그래서 죽였다.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돼서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약간 좀 살인을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얜 살인을 즐겼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 자기가 재판장에서 이야기할 때 막 나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죽이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그 범죄 그 사이코들 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라든지 뭐 양들의 침 뭐 이런 데서 보면 범인이 되게 죄책감도 없고 살인을 즐기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완전 시초, 완전 모티브가 됐어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런 인물은 처음 나왔다는 네,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죽이면서도 약간씩 이건 잘못된 거는 조금씩 알고 있기도 하고 좀 하여튼 또라이 그런 그러겠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명만 그랬다는 거고 뭐 100명을 실수로 죽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처음 살인은 실수였을 거다. 네, 첫 살인은 조금 실수였었어도 이제 갈수록 그 정도 살인 하면은 좀 이제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사람이 진짜 거의 뭐 모기 잡듯이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니까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절대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주 자체가 어둡냐 이런 느낌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 의사가 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이 진짜 그냥 살인마라는 또 애매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인류 발전,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거 같이 이 사람도 아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하면서도 따로는 좀 죽이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처럼 외과의처럼. 그러니까 되게 사주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주 보는 게 이런 분명하게 딱 나눌 수 없다는 게 되게 어려운 모양새죠, 사실은. 근데 얘가 나중에는 보면 그거에 되게 중독된 것처럼 죽이고 돌아다니고 막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사주에서 표출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중독성 같은 건 어떻습니까? 중독성? 어떤 거에 뭐 중독되거나 그런 거. 뭐 심하다고 막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성기능에는 어때요? 성기능도 괜찮아요. 네. 이게 보통 그 남자가 여자를 타겟으로 해서 죽이고 연쇄살인하고 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다고 하는데 많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특이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막 재판장에서도 되게 막 나는 미치지 않았고 다중인격도 아니고 나 같은 인물은 아무에도 있어 뭐 이런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난 니네 남편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근데 그건 좀 멍청하다. 왜요? 다중인격이나 정신병자로 했어야 감형을 받으니까. 감형하고 심신미약으로 뺄 텐데. 근데 약간 얘가 잡혔을 그때는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도 되게 지가 잘난 것처럼 난리 떨고 이래가지고 저기 법률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면은 이미 무조건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가자. 그리고 또 나중에 그때는 또 되게 옛날이라서 정신병이 있으면 봐주고 이러는 게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대충 뭐 다 그냥 그랬을 수도 전기의자에 막 좀 그럴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에도 그 정신병 있으면 다 거기로 갔습니다. 가졌어요? 예, 예. 근데 이거 그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만 수소문해보면 아니까 그거를 속일 순 없죠. 멀쩡히 사회생활을 했는데 정신병 그때 뭐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병에 보내지 않죠. 그쵸, 또 회사 생활을 겁나 또 멀쩡히 그러니까요. 잘하고 이랬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제 생각에는 자포자기 한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네, 이제 그냥 막 네. 가라. 이렇게. 막 가라. 예, 그렇게 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본원의 재성이 네. 구석에서 극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묘지 위에 있기도 하고 이런 영향도 또 혹시- 있죠.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이런 거는 또 예, 예. 근데 이걸로만 봐서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음, 알 수가 없다. 그냥 형태를 보자면 이 네. 재성이 본원을 보면은 재성이 구석탱 연간에 있고 그 위에 흙들이 밑에 있고 재성이 무덤이니까 아 여자를 죽여서 묻었겠구나 이런 거는 그냥 그림의 형태로.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주들도 이러냐 이런 형태면 다 죽였냐 이렇게 가면은 그렇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고서 보면은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네. 왜냐면 이 병술년에 이 기해월에 태어난 수일관들은 그게 다 남자들이 이렇게 돼 죽였냐. 있잖아요. 네. 너무 많아. 이해 이월 이 일자에 태어난 사람. 네.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형태를 띠면 불분명해. 음. 그러니까 아예 더러운 살인마 같이 사주가 나와 있으면 아니 살인마입니다 이게 되는데 하필 직업도 살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게 직업을 골라버리면 살인마인지 진짜 죽였는지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의사사주에도 분명히 이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사사주도 사람을 죽여본 의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해철 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그러면 법에서 판단했을 때는 살인마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서도 모호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도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시대면은 이 사주면은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의사나 법조인 많이 합니다. 의사법죠. 네, 의사 법조인. 사실은 의사보다는 좀 더 법조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좀 법 공부하고 이게 정상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경찰이나 검경계 아니면 군인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사람 공화당원이기도 했거든요. 네. 좀 그런 보수적인. 네, 그리고 공화당, 정치 뭐 이런 데도 뭐 자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생겼지만 실제 이사주가 약간의 강인한 면?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남자끼리 붙었을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좀 단련을 하는 유형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도 사실 잘못하면 남자들도 두드러 맞을 수 있잖아요. 치다가 여자가 우연히 힘이 셌다든가 막 이러면. 근데 이 사람이 당한 건 없다고 봐요. 아무리 여자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막 이제 재판받고 이럴 때는 늙고 얼굴 망가져가지고 좀 못됐어 보이는데 네. 진짜 젊었을 때 딱 대학 때 이때 사진 보면은 진짜 네. 클래식하게 되게 잘 미남이거든요. 생겼어요.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길 거예요, 분명히. 잘생긴 사람 조심하세요. 아무튼 테디 번디 이름은 되게 귀여워요. 테디베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되게 일부 귀여운 듯한 이름이지만 뭐 문제가 그렇죠. 많은. 예. 실제 뭐 추정에서는 진짜 피해자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명도 넘을 거다 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종이 100명이 넘는데도 왜?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도 좀 구렸던 것 같은 게 여자들이 되게
얘가 죽였던 여자들이 다 실종 처리돼 있었어요. 그냥 야 여자들이 근데 되게 많이 없어진다 이럴 즈음에 한 명이 그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분이 막 경찰에 가서 이게 실종이 좀 심상치 않은 거였구나. 맞아요. 이 시대가 진짜로 되게 어느 시대였냐면 제가 좀 많이 그때도 보면요. 실제 공권력 있잖아요. 경찰이 그 지역 갱보다도 약했어요. 실제 이 미국의 시대가 그래가지고 실제 그 지역 내에 갱이 있으면요. 경찰이 가도요. 갱들이 총 들고 나와서 꺼지라고 이럴 정도의 시대상이니까 되게 허술한 시대상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라고 그 가늠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시대상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제 생각에 이사주보다 못 미쳐도 살인해도 안 들켰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흔하게 오늘의 이 사건 네, 살인마들만 연애 방송인데 뭔 살인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근데 이제 살인범들이 여자들을 좀 잘 꼬셔갔어가지고 네. 그러게 잘 꼬시네. 연인으로 접근했다가 돌변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사실 연애 방송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좀 연애하십시오. 그래도 이런 일은 뭐 100년 역사에 뭐 한두 명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럴까요? 과연? 근데 진짜로 제가 사주를 보면요. 이제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처음 보는 남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사람도 똑같아. 본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네, 똑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서로. 남자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건님? 그렇죠. 여자 만날 때 남자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청건님이나 제가 밤비님을 처음 봤어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 똑같아. 여자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조심하게 되죠. 네, 남자들도 똑같은데 그게 어렸을 때는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밤비님 더 어렸을 때 생각해도? 저는 근데 오히려 네. 뭐 이제 이런 사건이라든지 네. 뭐 미드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원래 매니아여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집에 엄마랑 언니랑 저 셋 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같이 보면서 맨날 이제 엄마가 언니한테 언니가 저한테 이제 완전 쌍으로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릴 적에 오히려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 사주도 공부하고 또 수업도 듣고 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밤비님 주변에 새로운 친구들이 남자를 전혀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분이 계신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걔네들한테도 야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보는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니 남자들 그렇게 쉽게 뭐 때리지 않아.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연애하고 정상적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남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성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무서워요. 처음 보는 여성분들은. 그래요? 네, 약간 맞을 거라고는 쉽게 생각 안 들지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엮여서 더 위험하지. 네, 아닌 네. 것보다. 그런 사례들이 또 주변에 있거든요. 남자들은 흔하게. 잘못 엮이거나 진짜 또라이 만나면은 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똑같으니까 매사 자기가 정상적인 여성분이면 정상적인 남자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상적인 네. 남자면 정상적인 여성분들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만약에 이상한 사람 만난 건 본인도 이상한 거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아는 동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나 때리면은 나도 때리려고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같이 네. 때려요. 아니, 여자분들도 그냥 같이 때리겠다. 네. 뭐 아니, 식상 뭘-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때리고 뭐 그 얘기를 뭐 그렇게 신경을 근데- 써. 얼마나 근데 이런 사건들 많이 보고 평소에 신경도 안 쓰면서. 아 근데 데이트 폭력이 되게 지수도 높고 좀 그렇지 않아요? 데이트 병이 뭘 지수가 높아요. 자기가 건강하면 괜찮다니까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죠. 자기가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그런 거에 안 엮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사실은 꽃뱀 걸리고 이런 게 자기가 흑심이 있고 막 이렇게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걸려, 솔직히. 맞아. 예. 되게 과한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애 많이 하시고 예, 결혼까지도 꼭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런 좀 공포 같은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남녀 특집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다른 연애 방송으로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네,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들. 제가 아름다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이제 아주 성공한 연애담.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네, 좋죠. 네, 아름답게 살고 있으신 분들 좀 초대도 해보시고, 보고 저희가 여기서 싸우시는 거 아니야? 초대했는데, 두 분. 네, 아무튼,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